네, 이번 장에서는 CMOS 앰플리파이어를 배울 겁니다. CMOS 앰플리파이어라는 게 사실 BJT 앰플리파이어나 CMOS 앰플리파이어나 거의 다른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후에 BJT 배울 때는 여기서 배운 거를 토대로 좀 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 모스펫을 이용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아웃라인은 이렇게 되고요. 네, 이 슬라이드 여기서는 이제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자회로 2를 다 배우고 나서 이제 OPMP의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좀 더 이해하기가 쉽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OPMP는 배웠잖아요. 근데 배울 때 아이디얼 OPMP는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고 아웃풋 임피던스가 제로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여기 인풋 임피던스는 굉장히 큰 값이어야 되고 이 아웃풋 임피던스는 굉장히 작은 값이어야 된다 라고 배웠죠. 네. 그래서 이 인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생기는 거냐를 생각해 보면 사실 모스펫 지금 CMOS 기반의 앰플리파이어를 배우고 있잖아요. CMOS는 챕터 4였나요? 6였죠. 챕터 6에서 배운 것처럼 이 이게 그 얘기하기 전에 OPMP의 인풋은 보통 게이트로 연결되게 됩니다. 모스펫의 게이트로 연결되는데 게이트 임피던스는 DC에서 무한대라고 우리가 챕터 6에서 배웠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DC에서 인풋 임피던스는 대부분의 경우 CMOS 앰플리파이어의 경우는 무한대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좀 특이한 경우에 특이한 종류의 앰프가 있기 때문에 마냥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BJT로 만든 경우에는 베이스에 커런트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라고 얘기할 수 없죠. 네, 그렇고요. 어쨌든 인풋 임피던스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방식 이 인풋 1과 인풋 2 사이에 연결되는 저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얘를 나눠서 두 개의 저항으로 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퍼런셜 페어를 배우고 나면 이게 왜 이렇게 서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얘를 치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걸 얘기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풋 임피던스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 했다 여기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반에서 인풋 임피던스를 이런 식으로 디파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문제들을 따를 때는 인풋 임피던스는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우리가 OPMP를 만들고 나면 앰프의 최종 출력단이 이제 뭐 보통 모스펫이 되는데 모스펫의 드레인이 되게 될 텐데 드레인에서부터 이제 디바이스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OPMP 여러분들 실험하다 보면 이제 OPMP 그 디바이스 있잖아요. 그 디바이스까지 연결되는 그 연결 인터커넥션이라고 부르죠. 인터커넥에서 저항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 저항이 없는 물질은 없습니다. 초전도체도 현재까지는 상온에서 초전도체가 되는 물질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메탈로 이어 놓으면 반드시 저항이 발생하고요. 그 저항이 영원한 그 저항에 의해서 생기는 이 오차다. 이 저항에 의해서 오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 위한 이제 아웃풋 임피던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얼하게 앰프가 이런 식으로 전류원으로 최종 출력이 전압이 되는데 전압원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뒤에 이 non-ideality 그러니까 페라스틱한 저항 성분들이 이제 이 OPMP의 출력단까지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 그러면 일단 인풋 임피던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고자 한 전압은 VM이었는데 이 VM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풋 임피던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경우 이제 인풋 쪽에 저항을 달거나 혹은 피치 못하게 저항이 생기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사실 200은 좀 큰 것 같긴 한데요. 이런 저항이 달려 있으면 이 저항에 의해서 디바이딩 돼서 인풋 내가 준 전압은 VM이었는데 실제로 이 앰프에 인가된 전압은 그것보다 작은 V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 임피던스는 이 실제 내가 외부에서 줬던 인풋에 비해서 디바이딩 된 전압이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요. 아웃풋 임피던스도 똑같습니다. 아웃풋 임피던스도 이 앰프 저항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래 앰프에서 출력하고자 했던 전압은 요 V앰프였는데 근데 최종적으로 아웃풋에서 봤을 때는 요 저항에 의해서 디바이딩 된 형태의 작아진 전압이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나이트한 인풋 임피던스랑 아웃풋 임피던스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 라고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렇게 생겼다는 걸 배웠는데 그렇다면 왜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해보자면 이 수식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는 인풋 같은 경우는 그 이전 스테이지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전 스테이지에서도 분명히 아웃풋 임피던스는 파이나이트 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파이나이트한 인풋, 아웃풋 임피던스를 바탕으로 내가 이 디바이스, 내가 만든 앰프를 달았을 때 인풋 임피던스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파워가 혹은 전압이 전달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전 스테이지와 지금 내가 만든 OP-앰프 안에 인터랙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떠한 파워적인 손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뒤에 나오는 스테이지하고 어떤 관계성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 나중에 나오는 아웃풋 임피던스랑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 임피던스는 OP-앰프 아웃풋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회로 OP-앰프 앰플리파이어의 아웃풋에서 진짜 터미널까지 넥스트 디바이스까지 가는 데서 생기는 임피던스를 말합니다. 근데 이후에 우리가 앰플리파이어를 배우면서 배우는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 아웃풋 임피던스랑 조금 다릅니다. 그 아웃풋 임피던스는 OP-앰프의 게인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컨버전 스테이지로서의 임피던스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 챕터를 배우다 보면 아웃풋 임피던스를 배울 건데 아웃풋 임피던스가 클수록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아웃풋 임피던스는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얼 앰프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더 아이디얼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왜 아웃풋 임피던스가 커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웃풋 임피던스와 나중에 우리가 앰프의 아웃풋 임피던스를 말할 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거를 명심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아웃풋 임피던스는 우리가 앰프를 만들고 앰프가 이 다음 스테이지에 있는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데까지 걸리는 레지스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에서 대충 알았으니까 그러면 인풋 임피던스, 아웃풋 임피던스를 어떻게 재는지를 체크해 봅시다. 임피던스를 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아마 임피던스를 재본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저항이란 건, 그러니까 임피던스라는 거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전류를 주거나 혹은 전압을 줬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과 전압이 생기는 것, 이 두 가지를 측정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측정하면 저항을 구분해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흘려내는 건 조금 전류를 흘려드리는 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면 좀 더 문제 풀기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전압을 인가하고 그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얼마나 흘러 들어가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아웃풋 임피던스, 인풋 임피던스를 측정합니다. 근데 뭐 사실
그 반대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Vx를 주고 Ix를 측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그 전류를 주고 전압을 측정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이 교과서에서는 전부 전압을 주고 전류를 측정하는 방향으로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게 더 편하기 때문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풋 임피던스와 아웃풋 임피던스를 잴 때 두 개 다 어차피 뭐 임피던스 재는 방법은 똑같은데 문제는 아웃풋과 인풋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OP앰프를 생각해 보면 OP앰프는 결국에 전압을 읽어서 인풋 쪽의 전압을 읽어서 아웃풋에 전압을 출력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웃풋을 임의로 쇼트를 시켜버리면 아웃풋을 0으로 고정시켜 놓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인풋 임피던스는 OP앰프가 실제 동작하는 환경에서 측정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아웃풋을 쇼트 시켜 놓으면 그렇게 노멀한 동작처럼 되지 않으니까 이 아웃풋은 인풋 임피던스를 잴 때는 아웃풋은 오픈을 시켜놓고 잽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웃풋을 잴 때는 우리가 앰플리파이어가 어떻게 동작했었냐면 Vin1 빼기 Vin2잖아요. 얘가 증폭되는 효과죠. 근데 저희가 임의의 볼테이지를 Vin1과 Vin2에 넣는다면 걔는 이제 증폭이 돼서 아웃풋을 어느 한쪽으로 이제 몰아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원하는 측정 상태는 아닐 겁니다. 특히나 이제 얘를 오픈으로 두게 된다면 Vin1과 Vin2 사이의 전압이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랜덤한 값으로 측정이 된다면 얘네 둘에 대한 전압 차이가 아웃풋에서 보이겠죠. 그러면 아웃풋을 이 밖에서 주는 볼테이지 소스가 아니라 안에 있는 그 내부적인 회로가 무언가 커런트를 제너레이션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적인 커런트로 인해서 IX가 영향을 받게 돼서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풋의 영향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두 인풋 사이를 쇼트 시켜 놓으면 인풋 디퍼런스가 0이니까 아웃풋은 그 어떤 전압도 나오지 않겠죠. 그 어떤 전압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인풋에 의해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니까 아웃풋 임피던스가 좀 아웃풋 임피던스가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잴 때는 모든 인풋들은 다 쇼트를 시켜놔야 된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쇼트라는 게 사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자로 2에서 배우겠지만 이 DC 레벨에서 쇼트를 시킨다는 게 아니라 AC적인 쇼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전자유로 2에서 나중에 배울 텐데 일단은 AC적인 쇼트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그젬플입니다. 아웃풋 임피던스가 어떻게 재는가에 대한 건데 여기서는 지금 모스펫 트랜지스터 하나를 두고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우려했던 건데 원래 OP앰프의 아웃풋 임피던스는 제로에 가까워진다 그랬는데 지금 그 모스펫을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 RO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이 슬로프 그 VDID 커브 찍었을 때 ID의 슬로프가 굉장히 되게 조금씩 올라갑니다. 커런트의 변화량이 굉장히 작죠. VDS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RO가 굉장히 큰 값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O는 보통 굉장히 큰 값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아웃풋 임피던스가 제로에 가까워 된다는 OP앰프의 그 아이디얼 OP앰프와는 약간 배척되는 점이 있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미리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슬라이드를 봤을 때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는 이 모스펫을 게이트를 인풋으로 두고 드레인에서의 저항을 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게이트는 AC적으로 쇼트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게 스몰 시그널 모델을 처음에 그릴 때 우리가 스몰 시그널 모델은 앞에 장에서 배웠기 때문에 스몰 시그널 모델을 그릴 때 요게 모스펫이죠. 그리고 이쪽이 게이트, 이쪽이 드레인, 이쪽이 소스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보면 지금 그라운드랑 연결되어 있어서 그라운드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는 V 인풋인데 아웃풋 임피던스를 잴 때는 쇼트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쇼트 시켜놨고요. 드레인 쪽이 이제 임피던스를 재야 되는 아웃풋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로가 구성되고요. 이렇게 되면 VGS,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 차이가 0입니다. 둘 다 0이기 때문에. 그럼 이 커런트는 흐르지 않겠죠? 그럼 우리가 보는 저항은 오로지 이거 하나죠. 그래서 아웃풋 임피던스가 R호가 된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